이하경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따개고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닝 시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가장 먼저 문을 여는 기업이니까요. 네. 좀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전반적인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삼성전자를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네. 어닝 시즌이 다가왔으니까 개괄적인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어닝스는 통상 분기 기준으로 보면 네. 45일 이내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3월 말에 끝나니까 4월 15일 이전에 하는데 뭔가 좀 대표성 있는 기업들,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등은 확정 실적이 나오기 전에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좀 시장의 혼란을 좀 방지하는 일종의 주주 친화 정책이라고 해야 되고, 이것은 주주와의 소통을 하면서 시장에 좀 안정감을 주려는 목표인데요. 이번 주도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것들이 잇따라서 잠정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일단 기대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는 이번 4월 6일 날, 그러니까 내일 모레 불피에 일단 잠정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통상 한 동시효과 시작하기 전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오전 정도에 발표가 나올 것 같네요.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오늘 한번 집중을 해볼까 하는데, 실적에 대한 전망치 있잖아요. 네네. 워낙 4분기에도 그렇고 서프라이즈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번에도 역시 영업이익 한 14조 6천억 원 네.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더 잘 나올 것 같습니까? 네, 맞습니다. 2월 말까지는 삼성전자의 실적 컨센서스가 조금 내려갔거든요. 근데 3월 들어서 다시 좀 회복되는 분위기 나오는데요. 매출은 얘기했던 데죠. 화면에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매출이 1분기에 61조 4,390억. 그러니까 예. 4분기보다 약간 못 미치지만 워낙 4분기는 실장의 크리스마스 시즌에서 가장 핫한 시즌이고요. 네. 통상 1분기는 슬로우한 비수기라는 거 염두에 두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분기에는 1분기에는 61조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도 14조 6,800억 정도로 일단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고, 예. 2분기에는 다시 시장에서 이익 규모로 보면 사상 최대 실적으로 다시 기록할 것으로 일단 업계에서는 일단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15조까지 뭐 2분기에는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그러니까요. 네네. 물론 뭐 4분기보다는 좀 줄긴 했는데, 네. 그래도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엄청난 거죠. 작년 2분기 이후에 보면 거의 작년 2분기 4분기 연속 분기당 10조 원인데요. 10조 원이라는 게 이거 계산해 보세요. 10조 원을 한 달에 보면 3조 원을 번다는 거잖아요. 네. 한 달에 3조 원이면 하루에 1,000억씩 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 안 하는 날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일 안 하는 날이 주말에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큰 필요해서 하루에 1,000억 버는데 1,000억 만져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보통 저는 만져본 적도 없고 감도 없는데 여튼 하루에 1,000억씩 벌어두니까요. 엄청난 회사인 것만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제 좀 세부적으로 쪼개보자면, 역시 이번에도 가장 좀 실적을 끌어올려주는 부분은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올해도 1분기에 반도체 영업이익이요. 10조 원에서 11조 원, 그러니까 14조 5, 6천 원에서 10조에서 11조니까요. 거의 뭐 대부분 80% 이 정도가 반도체 부분의 영업이익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참고로요, 작년 4분기에는 10조 9천억 원이었기 때문에 약간 못 미칠지 모르겠으나 이번에도 10조 원에서 11조 원 수준으로 나올 것으로 일단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반도체 실적이 호조세가 이어지는 것은 올해 상반기에도요. 여전히 데이터 센터들, 그러니까 소위 클라우드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데이터 센터 등 서버향을 노리는 고부가 메모리 반도체 수급이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금까지의 시각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살짝 애매한 게 스마트폰이랑 디스플레이 부분이라는 거죠. 네네, 갤럭시 S9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고, 네. 아이폰 10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는데, 좀 네. 어떻습니까?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갤럭시 S 시리즈, 노트 시리즈는 항상 언론에서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좋은 거다, 환상적이다, 이렇게 많이 잘 팔릴 수 없다 그러지만, 실제로 지나고 나면 생각보다는 덜했다는 얘기 많이 나오고요. 특히 영업이익으로 얼마만큼 그 분야에서 이익을 나냐 보면 전 세계 스마트폰의 이익의 90% 이상은 애플이 혼자 벌어들이는 거니까, 네. 나머지는 열심히 하지만 이익 버는 게 별로 없다는 것이 되겠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그래도 제법 갤럭시 S9 시리즈가 1,000만 대가 지금 판매, 그러니까 일단 유통점에 나가 팔렸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3조 원대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작년 4분기에는 2조 4,200억 원이었으니까 4분기에 좀 밀어내는지 하여튼 또 조금 좋게 나오고요. 이렇게 된 것은 마케팅 비용이 이번에 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이 호재 인식 가질 수 있겠고요. 문제는 디스플레이 쪽인데요. 디스플레이 부분은 작년 동기 대비 한 80%가 이익이 감소했어요. 예. 그래서 거의 작년에는 1분기에 1조 3천억을 벌어들였는데요. 올해는 디스플레이가 불과 2,300억 원대인데요. 여기서 두 가지 요인입니다. 아이폰 10이 이제 생각보다 부진했기 때문에 아이폰에 들어가는 OLED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이 생각보다 좀 줄어들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중국 쪽으로도 그 디스플레이가 소형 디스플레이가 많이 갔던 모양이에요. 네. 근데 중국향으로도 일단 물건이 많이 줄어들었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두 가지 요인이면서 하여튼 디스플레이 쪽은 LG 디스플레이도 지금 이번에 1분기 실적 상당히 안 좋을 거라고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도 디스플레이 쪽은 적자는 아니겠으나 작년에 비해서는 80% 이익이 훅 줄어들었다라고 일단 지금 업계에서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문별로 저희가 한번 전망을 해봤는데요. 저는 이제 뭐 1분기도 1분기지만 다시 한번 앞에서 표와 함께 놀라웠던 것이 2분기에 영업이익 15조 또 찍는 게 좀 놀라워서 네네. 앞으로 2분기 전망도 그러면 계속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될지도 좀 궁금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약간 컨센서스가 약간씩 상향되는 분위기인데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현대차 모든 거 마찬가지 환율이거든요. 근데 일단 환율의 예측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지금까지의 컨센서스로 보면은요, 2분기에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4% 늘어나고요. 영업이익은 또다시 11%가 늘어나면서 영업이익은 15조 6,500억. 그래서 사상 최대 실적을 다시 이번에 찍는다. 예. 그런 것이 2분기의 대체적인 시각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변수는 역시 환율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렇게 된 가장 기본적인 요인은 역시 반도체죠. 그러니까 반도체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가 되겠는데 이게 보면은요. 낸드 플래시가 올해 상당히 꺾일 거라고 많이들 예측했었거든요. 네. 근데 낸드가 지금 안 꺾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위에 관한 그래프가 되겠고요. 아래는 디램인데요. 디램은 꾸준하게 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반기 시장에서도 지금 약간 자신감 있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요. 하반기 시장도 급격한 반도체 시황의 하락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SK하이닉스도 얘기하고 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얘기하고 있고요. 낸드 플래시는 일단 가격은 조금 꺾일 수는 있으나 일단 수요 자체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이익은 늘어날 것이라는 시각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낸드 플래시가 가격은 내려갈까 얼마나 내려갈지 모르겠으나 가격 하락이 있더라도 예. 그만큼 매출이 늘어나고 수량 단가 개수가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퀀터티가 늘어나니까 전체적인 이익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런 쪽에 좀 염두에 두시면서 앞으로 나온 모든 레포트나 앞으로 뭐 또 앞으로도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예. 슈퍼사이클 논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대비하고 조금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를 갖고 가시면 편할 것 같네요. 지금 얘기해 주신 2분기에 대한 실적 전망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액면 분할 이후에 주가 가격에 반영이 될 건데 뭐 네. 액면 분할 전후로 증권사에서 리포트 많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그 전에 지금까지 나온 그러면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는 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네, 평균은 딱 말씀드리면 332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 332만 원인데요. 예. 늘 그렇지만 모든 증권사가 일제히 목표 주 실적을 올리거나 내린 건 아닙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3주 전부터 실적 컨텐츠가 조금 상향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한 달 정도만 보면은요. 이베스트, 한화, 대진 등 최소 10개 증권사가 실적 전망을 약간 상향시켰고요. 예. 상대적으로 NH라든가 IBK, 신한 등 3개 증권사는 실적 전망을 하향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 올라갔다고 보셔야 되겠고 말씀드렸다시피 목표 주가는 332만 원이 내겠는데요. 이걸 한번 그 다음 그래프 보면 바로 결론으로 저희가 확인해 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위에 보이는 그래프가 목표 주가입니다. 목표 주가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 큰 변동이 없겠는데요. 지금 빨간 선으로 제가 좀 화살표를 표시해 놨는 것이 바로 예. 주당 순이익의 목표지 컨센서스입니다. 주당 컨센서스가 좀 내려가다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 전부터 약간 올라가기 시작했죠. 이쯤에서부터 반등을 하기 시작했네요. 네, 그래서 늘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목표 주가나 제 파란 선이나 빨간 선이 올라갔는데 주가 만약 내려갔다. 이런 건 이제 매수겠는데 지금 같이 약간씩 올라가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예.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추세가 약간씩 살아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5월로 지금 저희가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액면 불안하니까. 네. 액면 불안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개인 투자가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요. 삼성전자는 내일 모레 지난주에 바로 저걸 또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기 배당을 하면 또 예.
권리라 그랬는데요. 이런 것들 여러분 잘 보셔야 되겠고요. 앞으로는 삼성전자를 샀다 팔았다는 수요가 더 줄어들 것이다. 왜냐하면 3개월만 지나면 또 배당받고 또 배당받고 이런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삼성전자는 여러분들 좀 갖고 가시는 게 맞다. 없는 분보다는 그러니까 갖고 있는 분보다의 불안함보다는 없는 분들의 지금 불안함을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1분기 어닝 시즌에 또 문을 열어줄 삼성전자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양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